자, 안녕하세요. 신사업추진팀 이청원 대리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재 기준 11월 6일 10시 35분 오전인데요.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가 조금씩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선의 기존의 전망 자체는 트럼프가 소폭 우위였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었고요. 전국의 여론조사, 물론 이것은 차이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조사가 되었을 때까지 트럼프가 0.1%포인트 정도 우위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의 다 표를 가지고 가는 구조이고 미국도 일정 부분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은 결국 경합주라는 건, 이 경합주는 총 7곳인데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은 표를 가지고 가느냐, 그게 결국에는 당선자를 가릴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배팅 사이트는 우선은 해리스가 역전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오늘도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도 그렇지만은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요.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약간 기운 모습이긴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결과는 모두 다 나와봐야 한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죠.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혹은 해리스가 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은 지금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바이든 정부가 이어왔던 정책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점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예전에 트럼프와 힐러리 때의 여러 가지 지표들 제가 한번 추려와 봤는데요. 우선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선 경합을 보였던 그 시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뚜껑을 열면 열수록 우리로 치면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딱지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시장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대략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은 어떠했는가라고 보면 우선은 당시 기준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선 직전 S&P 500 지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흐름 자체는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최근에 6개월 동안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박빙을 보이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S&P 500은 역시나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시점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밀립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비슷한 양상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 직전의 경우 트럼프가 보였던 그리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그 직전과 비슷하게 오르는 양상입니다. 이걸 토대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1차적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거나 내심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쉬운 면이 있죠. 예전 2018년, 19년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만 미증시는 대단히 안 좋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개인 투자를 하거나 또는 미국 시장에 발해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은 내심 트럼프가 차라리 된다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토대로 미증시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결국 이렇게 투표까지 다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최근 10년물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변화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와 본 거고요.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 아래 이 모든 가정은 성립이 됩니다. 리쇼어링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리쇼어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트럼프가 집권을 했던 시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았죠. 당연히 미국의 경제는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생산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혹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 아래 리쇼어링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측면. 미국도 결국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 아래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인을 고용을 하고 또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배제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까지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증시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미 증시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한번 종합을 해보았을 때 대선 결과는 이제 곧 나오니까요. 불확실성은 우선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해볼 것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그 시기에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11월 9일 이때 기준으로 캔들이 조금 크고요. 음봉도 크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 나왔던 날이라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힐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랏 트럼프 쪽으로 표가 넘어가는 거죠. 시장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니까 시장이 쭉 밀리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온 이후로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던 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시장은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 트럼프와 힐러리 때도 박빙이었고 트럼프와 바이든 때가 더 박빙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유가 그 투표가 어느 정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자기가 됐다고 막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전반적으로 최근 두 번의 과거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시장은 오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이 대선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만약 있었다면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흔들렸어야 되는데 지난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신고가를 또 경신합니다. 비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정 부분 횡보를 하고 있다 할지언정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세 분쟁이 격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되든 S&P 500이 되든 2018년 관세 분쟁 당시에 2018년의 고점 대비 저점은 대략 코스피는 23.3%, S&P 500은 19.8%나 밀렸으니까.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 아래 일정 부분 시행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은 애당초 이 관세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는 점은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1년부터 23년까지 지난해까지 4분기 국내 증시 수익률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11% 올랐고 코스닥은 0.94% 올랐습니다. 대략 23개의 샘플이라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할지언정 전반적으로 4분기에 우리 증시는 괜찮았다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미 대선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우선은 거치고 배당 등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이 4분기에 우리 증시는 내심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결과는 이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때 맞추어서 시장의 강한 섹터, 비중이 높은 섹터, 예를 들면 반도체가 되든 2차 전지가 되든 제약 바이오가 되든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이 당분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차분히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 고개를 드는 섹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